악한 사람이 되는 사람은 스스로를 결코 악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안의 도덕적 판단 기준이 남들보다 비도덕적으로 조금 더 기울어진 것 뿐이겠죠. 남들은 악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이 자기에게는 뭐 이 정도는 괜찮아가 된 것입니다. 이 도덕적 판단 기준은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불변의 특성이 아닌 과거나 현재 경험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가변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 뇌의 결함 같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 선한 인간, 완전 악한 인간이라는 없죠. 또 모든 사람은 악한 인간으로도 선한 인간으로도 변할 수 있다가 맞는 말입니다. 또 이는 매번 변하는 자기 안의 도덕적 판단 기준 때문이죠. 그렇다면 악한 사람이 되는 사람은 왜 이 자기 안의 도덕적 판단 기준을 악도 수용하도록 넓히고 변화시키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선과 악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고 갑시다.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는 사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사전에서 선은 착하고 도리에 맞는 것, 악은 해롭거나 올바르지 않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도리에 맞고 무엇이 해로운지를 결정하는 건 그 시대의 문화, 종교, 철학에 따라 달라지죠. 쉽게 말해 선과 악은 절대적이지 않고 가변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인생을 사는 건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사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회 구성원들이 이미 선이라고 규정해놓은 행동을 단순히 따라하는 경우가 많죠. 간혹 내 본능에서 나온 내 본능만 믿고 하는 선한 행동도 존재하지만 단지 사회 대다수가 선으로 여기니까 혹은 이전부터 이런 행동이 선이라고 배워왔으니까 그 자체로 선한 행동이라 생각하며 그저 믿고 따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 구성원들 중 일부는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왜 그게 선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대다수 구성원들이 암묵적 동의하에 설정하고 있는 이 판단 기준을 자기는 무시하고 새로운 기준을 두고 행동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죠. 즉 대다수의 남들이 규정한 선한 행동을 단순히 따라하지 않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남들과 다른 나만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나의 행동과 말은 그 순간부터 새로운 표본으로서 타인의 검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때로는 남들과 다른 선택,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그 무지성 비난도 검증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이들에게 올바른 행동으로 검증을 받는다면 그 비난은 점차 사라지고 나의 이 독특한 행동은 또 하나의 모범적 사례로 남게 되죠. 반대로 검증의 과정에서 올바르지 않은 행동으로 판단하는 비판만 남게 된다면 당연히 그 행동을 한 주체는 사회적 처벌을 받고 그 행동은 중단되고 사라지죠. 하지만 문제는 남과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 타인의 검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너뛰고 감추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거쳐야 하는 그 과정을 자신은 거치지 않고 남과 동일하게 진행했다라고 가장하며 속에서는 남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행동을 감추려고 하는 행동 이유를 살펴보면 설사 자신의 과정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남과 다른 선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에게 비난을 받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이 자신의 특별함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남들에게 나의 독특함, 나의 특별한 과정을 알리지 않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죠. 또 과정은 자신이 생각해도 도덕적으로 잘못됐지만 결국 결과만 잘 나오면 이 과정이라는 것도 다 용서될 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과 다른 나의 행동을 감추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독특한 행동을 할 때 초반에 이 타인의 검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초반에 바로잡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수 있는 것도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발각돼서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남과 다른 길을 가기로 마음먹으면 주위 사람들의 비난에 개의치 않고 결과로 증명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물론 뚝심 있게 자신의 신념대로 밀고 나아가는 자세는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밀고 나아가는 이 행동이 도덕적으로 올바른지에 대한 부분은 특히 내가 남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도덕적 검증의 과정을 초기에 거쳐야 합니다. 나의 도덕적 판단 기준이 여러 모종의 이유로 대부분 과거 경험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악한 행동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울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행동은 맞다고 고집하다가 어느새 스스로가 악한 인간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요약을 해보자면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애초에 악한 행동만 하게끔 태어난 사람은 없다. 다만 자라면서 도덕적 판단 기준이 변하고 그에 따라 애초에 선했던 사람도
악을 수용하며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악하게 변하지 않고 평생을 선하게 사는 방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규정한 대로 검증된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따라하는 것이죠. 하지만 스스로가 보통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독특하고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면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또 그 행동을 시작했다면 그 행동이 성공할지 말지와는 별개로 그 행동 자체가 도덕적인 과정인가에 대한 부분은 꼭 타인의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도덕적 판단 기준은 언제든지 흐리멍텅해지고 불분명해지고 악도 수용하도록 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이 도덕적 판단 기준이 왜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불투명해지고 또 우리는 왜 타인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죠. 우리 인간은 개개인으로만 보면 아주 불완전하고 가변적이고 때로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개개인의 불완전함도 타인과 함께 할 때 상대적으로 완전해지고 또 정반합의 피드백을 거치면서 나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발전적 존재가 될 수 있죠. 내가 미쳐보지 못했던 부분을 옆에 있던 타인, 옆에 있던 친구, 멘토는 그 부분을 보고 귀뜸해주고 고쳐주고 잔소리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네 가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자신이 최근에 뛰어난 업적을 달성했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 잘된 건 내가 잘해서야, 내 능력이 뛰어나서야, 상황이 잘 맞은 것도 있지만 내가 훌륭해서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오만해진 나는 타인의 조언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부터 나의 이 도덕적 판단 기준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내 기분과 내 심리에 따라 쉽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이 정도는 괜찮아, 악도 괜찮아 라고 말하며 악한 쪽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울게 됩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그게 악이 아니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요, 세상에 내 능력만으로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운과 상황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죠. 또 세상을 내 머리로만 완벽하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얻는 정보량은 항상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편협된 사고를 하잖아요. 또 기존의 의견을 웬만해선 바꾸려고 하지 않는 편향된 사고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항상 겸손한 자세로 타인의 의견, 잔소리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하죠. 물론 타인의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다만 비난이 아닌 온전한 비판, 근거가 있는 온전한 비판은 수용해서 내 스스로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며 조금 더 완전한 기준을 설정하고 내 스스로 발전적 존재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남과 함께 있을 때 기쁨을 느끼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런 측면에서도 타인과 어울려야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가끔은 정말 올바른 것인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타인의 조언을 구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남과 다른 뭔가 도덕적으로 아리송한, 이게 진짜 올바른 행동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만큼은 꼭 타인의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고 죄인이 되고 지금 감옥살이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자정 과정을 미리 거쳤다면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살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남들에게 존경을 받는 뛰어난 사람이 됐을 수도 있죠. 그 아주 사소한 도덕적 판단 기준만 초기에 바로 잡았다면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비판을 환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